2025년 2월 2회차 생명보험과 제3보험 모집인 등록 자격 시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주제부터는 보험 이론 및 윤리 관련 문제가 진행됩니다. 한 문제당 3점입니다. 1번, 다음 중 국내 노후 보장 체계와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명목 소득 대체율이 70%였으나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2번,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이 65%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 3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후 대비에 힘쓴 결과 노인 빈곤율은 20%대로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자, 틀린 내용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노후에 대한 준비가 현재 불충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40.4%로 OECD 국가 중 1위, 즉 가장 빈곤한 나라, 노인이 가장 빈곤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답으로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피보험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1번, 피보험자 수는 1인 또는 2인 이상으로 제한이 없다. 2번, 계약자는 반드시 피보험자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 3번,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린 내용은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보험계약자 자신이 피보험자 될 수도 있고요. 타인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2번입니다. 3번, 다음 표에서 수지상등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피보험자 1인당 납입보험료는 얼마인가? 자, 1년간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총액은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 수는 1000명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다른 기타 지출은 없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자, 1인당 보험료는 얼마인가? 자, 만원 있고요, 2만 있고요, 5만 원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정답은 2만 원이 정답입니다. 자, 계산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지상등은 뭐냐? 총 수입과 총 지출이 같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계산을 해볼게요. 자, 2천만 원 나누기 피보험자 수는 1000명이니까 1000명을 나누게 되면은 숫자 2가 나오게 돼요. 즉, 월납보험료는 1인당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자, 괄호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괄호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 자,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이때 정답은 심신박약자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계약의 무효와 예외사항에 대한 설명을 괄호 안에 표에 나와 있는 건데 이때 의사 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피보험자 될 때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 중 장애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기능상실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신의 훼손 상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2번, 질병과 부상의 주 증상과 합병 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도 포함된다. 3번,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이유는 자, 1번 같은 경우는 정신의 훼손 상태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포함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확하게 설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으로 3번.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회사의 승낙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것은 무엇이냐? 자, 1번 보기 보험계약, 2번 보험 수익자, 3번 보험 종목. 자, 계약자, 수익자, 종목 이 중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 자, 수익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그 이유는 수익자 동의는 필요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회사 승낙 없이도 가능한 것은 보험 수익자.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약관 및 보험 안내 자료의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모집 과정에서 사용한 보험 안내 자료와 약관이 다른 경우 약관의 내용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2번, 회사는 계약자에 따라 약관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3번,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자, 설명으로 맞는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8번 문제. 다음 중 체증성 위험에 대한 내용인데 이때 체증성 위험에 적용하는 보험계약 인수 방법은 무엇인가? 1번 보험료 할증, 특정 부위 부담보, 보험금 삭감. 체증성 위험은 바로 보험료 할증이 올바른 정답입니다. 설명드리면 체감성 위험에는 보험금 삭감 방식이 적용되고요. 체증성 위험에는 보험료 할증 방식이 적용됩니다. 특정 부위 부담보는 해당 부위에 질병 이력이 있거나 기타 다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부위에 부담보가 걸릴 수 있는 인수 방법이에요. 9번 문제. 다음 중 보험 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번 보험계약의 유지, 부활, 보험금 지급 등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번 고객에게 보험료, 보험금, 수익률 등 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할 때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자, 틀린 내용 1번입니다. 자,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마케팅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중 게이트키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2번 게이트키퍼는 주변 사람의 자살 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말한다. 3번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있다. 자, 틀린 내용 1번입니다. 자, 게이트키퍼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양성하는 것은 이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하는 것과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1번이 틀렸다.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부터는 보험법규 관련 문제가 진행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문제당 3점입니다. 자, 다음 보기에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이 맞게 연결된 것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등록한 자는 괄호 또는 괄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자, 1번은 과태료 징역, 2번 징역 벌금, 3번 벌금 과태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정하게 한 이런 사람들에게 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정답을 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험중개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다. 2번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 모집 업무를 수행한다. 3번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보험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이유는 보험중개사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중개사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를 맺고가 아닌 거죠. 독립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다음 중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의 적용 상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번 보험회사 임직원, 2번 보험대리점 설계사, 3번 보험회사 설계사. 자, 여기 정답은 2번 보험대리점 설계사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소속 보험회사 간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즉, 한 회사에 보험 소속이 되어서 회사 간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생명보험 공정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입니다. 그래서 보험대리점은 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개의 생명보험회사 상품, 손해보험회사 상품을 세일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다음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와 관련하여 괄호안에 들어갈 숫자로 맞는 것은 자,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되기 위한 계약 유지율 조건은 13회차 유지율 가 퍼센트, 25회차 유지율 나 퍼센트 이상이다. 1번 과 90%, 나 80%, 2번 80%, 80%, 3번 85%, 90%. 자, 해당 정답으로 맞는 것은 자, 1번 90%와 80%입니다. 유지율. 자,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설계사의 전문성, 건전성, 지속성 등의 평가함을 기준입니다. 이때 외우셔야 되는데 유지율이라는 것은 내가 계약하고 이 상대방에 대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라는 유지 퍼센테이지를 가지는 거예요. 이때 13회차까지 유지율이 90%가 돼야 되고요. 25회차까지 유지율을 80% 이상 계속 되셔야 우수 인증 설계사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해당됩니다. 15번 문제.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가는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나를 운영하고 있다. 자, 가 보험협회, 나 분쟁조정합의회, 가 한국소비자원, 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3번 금융감독원, 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나. 자, 보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바르게 짝지어진 것이죠. 3번 금융감독원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이에요. 그리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답으로는 3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다음 중 보험상품 비교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1번 보장성 보험 상품만 조회할 수 있다. 2번 보험협회의 인터넷 공시실에서 각 보험회사의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번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타사의 상품 조회를 할 수 있다. 맞는 것은 2번 보험협회의 인터넷 공시실에서 각 보험회사의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보험상품 비교 공시는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교는 협회 공시실에서 한다는 것을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다음에서 광고심의위원회에서 부과하는 제재금이 가장 많은 경우죠. 자, 1번 필수 안내사항 등 준수사항과 금지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번 광고심의필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사용한 경우. 3번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를 받은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이미 변경하여 광고하는 경우. 자, 이때 제재금이 가장 많은 경우예요. 정답은 3번이죠. 1번은 5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하고 있고요. 2번은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하고 있는데 3번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죠. 아니면은 고의적으로 다른 내용을 한 경우. 이때는 1억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심의 없이 광고, 받은 원안과 다른 내용 광고는 고의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재금이 가장 크다. 18번 문제. 다음에서 보험 상품과 세제 혜택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저축성 보험료는 보험료 소득공제, 2번 연금 계좌는 보험료 세액공제, 3번 보장성 보험은 보험금 수령 시 보험 차익 비과세. 올바르게 된 것, 자,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 계좌는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은 세액 공제, 저축성은 과세주의, 보장성은 비과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다음 표에서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자,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계좌의 계약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세액 공제 한도 금액은 전환 금액의 가 또는 나 중 적은 금액을 연금 계좌 세액 공제에 합산하여 적용한다. 자, 보기가 나오면 10% 300만 원, 15% 400만 원, 12% 400만 원. 아까 앞에서 힌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ISA 계좌에서 전환 금액의 세액 공제 한도 금액은 전환 금액의 100분의 10, 10% 또는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이게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와 앞에 있는 문제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는 400만 원이었죠.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헷갈리지 않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번 문제. 자, 다음 표에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보험설계사가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가 과세기간에 나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다 신고를 해야 된다. 직전 수입 확정, 직전 소득 예정, 당해 수입 확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가나다가 순서대로 맞게 나열한 것을 찾는 것인데 자, 이거는 정답은 1번 직전 수입 확정입니다. 왜 그러냐? 자, 가 직전인 이유는 과세 기준은 해당 신고 연도의 직전 과세 기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을 확인하고요. 나 수입은 소득이 아니라 수입입니다.
기타 경비와 계산을 했을 때 수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확정, 다음 해 5월에 진행하는 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설계사로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요. 종합소득세를 다음 연도 5월에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는 생명보험 물음에 관한 문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문제부터는 한 문제당 4점입니다. 21번, 다음 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 자, 생명보험의 계약의 괄호는 피보험자의 괄호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괄호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보험자와 사망과 생존, 약정, 계약자, 질병과 상해, 추정, 보험자, 인명과 재산, 합의, 계약자, 간병과 실손, 약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생명보험의 괄호는 피보험자의 괄호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괄호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 즉 보험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피보험자는 생명보험에서는 사망과 생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기준이 됩니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다루는 주 보험 상품이 주예요. 약정은 보험계약상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생존 또는 사망을 다루고 있고 보험자가 약정한 돈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을 기준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다음 중 보험계약의 특성으로 맞는 것은 1번, 보험계약은 도박, 복권과 같이 사행계약성을 가진다. 2번, 보험계약자는 상인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이 우선 적용된다. 3번,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으면 성립하는 부합계약성을 가지고 있다. 4번, 보험계약자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 적용되어 보험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자, 맞는 거. 자, 요거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이유가 뭐냐? 무조건 도박과 복권과 같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했지만 사행계약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행계약성을 가진 것으로 특성으로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틀린 내용, 보험은 상법 적용. 3번 부합계약성이 아니라 낙성계약성. 4번은 계약의 해지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다음 중 가입자의 편의를 위한 특약으로 맞는 것은 자, 우량체 할인 특약, 정기 특약, 암 진단 특약, 성인병 특약. 자, 가입자 편의를 위한 거죠. 자, 정답은 1번 우량체 할인 특약. 자, 그 이유는 우량체 할인 특약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에게 보험료 할인을 좀 제공하거나 다양한 혜택들을 좀 주는 거예요. 흡연을 안 하거나 BMI 정상 등등으로 하신 분들은 우량체 할인 특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량체는 건강하면 보험료 깎아줌 편의의 특약이다. 이렇게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중 저축성 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변액종신보험, 질병사망보험, 변액연금보험, 정기보험. 자, 저축성보험. 정답은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자, 변액연금보험은 연금을 위해서 자금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망과 관련되지 않고 생존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대부분 저축성 보험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축성 보험의 뜻은 결국에는 돈을 모아서 나중에 돌려받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해당들은 다 사망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저축성 보험이다. 25번 문제, 다음 보기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추가 납입, 중도 인출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상품으로 일반 계정에서 운영되는 상품인 경우 가에 나를 적용하여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바르게 짝지어진 거, 자, 사망보험금과 공시이율, 기본보험금과 공시이율, 사망보험금과 표준이율. 4번 최저보증보험금과 표준이율. 자, 정답은 2번 기본보험금과 공시이율입니다. 그 이유는 자, 유니버셜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유니버셜은 해당 보험 상품에서 이 기능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능이냐? 바로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 은행처럼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기능인 거예요. 자, 이런 기능이 추가됐으면 일반 계정 운영을 하고 이 일반 계정은 기본보험금에서 공시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변액보험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변동한다. 투자 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3번 보장성 보험의 형태로만 판매된다. 4번 보장성 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자, 맞는 것 1번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변동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변액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일부 특별 계정, 자, 일반 계정이 아닌 특별 계정으로 펀드에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펀드에 투자되면서 펀드 수익이 나면은 더 많이 해약 환급금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손해가 나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변동합니다. 자, 수익이 잘 나면 보험금과 환급금이 오르고 안 나면 줄어든다. 이게 바로 변액보험의 특징입니다. 27번 다음 중 장애인 전용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가입 대상이 된다. 2번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구성된 3인 이상 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3번 가입 당시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인수 조건을 결정한다. 4번 유사한 일반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틀린 것 2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전용보험은 개인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3인 이상 단체가 아니고요. 5인 이상 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의 말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는 3인 이상 단체가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5인 이상 단체 그리고 개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근로자에게 지급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매년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영 결과에 따라서 변동하는 제도는 무엇이냐? 자,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 종신연금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개 중에서 이 표 안에 들어간 게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사전에 결정된대요. 정답은 확정급여형이겠습니다. 자, DB형은 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을 먼저 확정을 하고요. DC형은 내는 돈만 확정한다는 거예요. 확정기여형은 내는 돈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정답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는 다음 중 변액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다른 보험계약과 분리하여 특별 계정에서 운영한다. 2번 일반 상품과 달리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을 더 중시하여 운영한다. 3번 변액보험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번 변액보험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자, 틀린 거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좀 더 중시한다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수익이 잘 나면 보험금과 환급금이 오르고 안 나면 줄어든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보다는 수익성에 중시되어서 수익성을 중시하는 보험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입니다. 30번 문제 다음 표에서 설명하는 보험 상품은 무엇인가? 자, 종신보험의 추가 납입 및 중도인출 기능을 결합한 종합금융형 상품이다. 그리고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 환급금이 변동한다. 보기 유니버셜 보험, 변액 연금보험, 변액 유니버셜 보험, 변액 CI 보험. 앞에 문제에서 해당 힌트가 많이 나갔었어요. 자, 종신보험에서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기능. 이 추가납입, 중도인출, 돈을 은행처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이거 뭐라고 했죠? 여기 유니버셜이에요. 그럼 유니버셜이냐? 아니요. 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서 사망보험금, 해약 환급금이 변동한다. 또 이건 또 뭐냐? 자, 그러면 3번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유니버셜의 기능과 변액 기능이 같이 들어간 보험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입니다. 보험금 변동.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31번 문제. 31번 문제부터는 제3보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문제당 4점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중 제3보험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제3보험은 주계약으로 질병 사망을 담보할 수 없다. 제3보험은 간병 상태를 보장할 수 없다. 제3보험은 보장성 상품이다. 치아보험은 제3보험에 해당한다. 이때 제3보험 특징으로 틀린 것. 정답은 2번. 제3보험은 간병 상태를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보험업에서 제3보험은 상해보험과 질병과 간병 이 3개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간병이 들어가는데 보장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내용이죠. 자,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중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할 수 없는 질병 사망 특약은 1번. 보험금액은 1억 원 80세 만기, 보험금액 1억 원에 90세 만기, 보험금액 2억 원에 70세 만기, 보험금액 2억 원에 80세 만기. 자, 여기서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금액 1억 원과 90세 만기인데 그 이유는 최대 가입금액은 2억 원까지는 가능해요. 손해보험회사는. 그러나 만기는 80세에 만기됩니다.
80세까지만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33번 다음 중 상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단일률, 분단율을 이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2번 실손보상 형태의 상품 설계도 가능하다. 3번 만기 환급금의 유무에 따라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으로 구분된다. 4번 상해보험의 보험사고 발생 여부는 확정적이나 발생 시기만이 불확정적이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 상해보험은 사고 발생 여부와 발생 시기, 발생 원인 피해 정도 등이 불확정적입니다. 근데 보험사고 발생 여부는 확정적이나 라는 게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사고가 날지 안 날지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틀린 내용으로는 4번입니다. 자, 34번 문제 다음 중 상해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몸에 상처를 입는 부상보다는 넓은 의미로 쓰인다. 2번 상해로 인한 신체 장애 등을 포함한다. 3번 상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4번 특약 부과는 불가능하다. 자, 틀린 내용 4번 특약 부과는 불가능하다. 자, 각종 선택 특약으로 상해 개념에 대해서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용은 이제 맞지 않는 설명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다음 중 상해보험의 직업, 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직업과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 2번 직업과 직무 변경 시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 효력이 있다. 자, 3번 직업 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 제한이 있다. 자, 4번 보험사고가 변경된 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 보험금은 전액 지급된다. 자,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왜냐?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 효력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에 알려야 되냐?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와 보장 제한도 발생한다. 직업 변경이 되면 그 사실을 바로 어디에게 알려야 된다?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한다. 36번 문제 다음 중 질병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 상품은 자, 가, 교통재해보험, 나, 암보험, 다, 치아보험, 라, 실손의료보험. 자, 여기서 어떤 게 질병보험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정답은 1번 교통재해보험이죠. 이거는 다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 교통재해보험은 상해보험 중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만 한정해서 보장하는 보험이에요. 즉 상해보험이라는 겁니다. 질병에 해당하지 않고 상해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다음 중 암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단, 치료, 수술, 요양자금 등과 암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한다. 2번 주계약만으로만 판매되고 있다. 3번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일정 기간 이후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4번 만기 환급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여기서 틀린 거예요. 암과 관련된 거. 정답은 2번. 왜 그러냐? 주계약뿐만 아니라 특약으로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주계약, 특약 모두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틀렸는 것입니다. 38번 다음 중 실손의료비 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요 보장 내용에는 입원 치료비, 통원 치료비 등이 있다. 2번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동일하다. 3번 국민건강보험과 별도로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다. 4번 보험 가입 전 중복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자, 틀린 내용 실비예요. 실비. 자, 연령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동일하다가 틀렸죠. 자, 실손의료비 보험은 질병과 상해 모두 포함하는데 이때 질병이 포함되는 것은 사람의 연령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상해는 직업과 직무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보험은 연령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관계없다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39번 다음 중 민영장기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공적 장기 간병보험이 먼저 판매되었다. 2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장기간병보험은 정액보상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3번 위험률 고정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4번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간병보험은 위험률 산출을 위한 경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민영장기간병보험은 치매나 중풍, 거동 불편 등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얘기하는데 간병 상태를 진단받으면 보험금이 정해진 금액, 정액으로 나가고 있는 게 주 판매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는 2번이 되겠습니다. 40번 다음 중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공통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보험업법상 제3보험 상품에 해당한다. 2번 정액보상과 실손보상이 모두 가능하다.
3번 질병사망보장은 특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4번 보험사고 발생 시 외래성이 인정되어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 정답은 4번 보험사고 발생 시 외래성이 인정되어야 보장받을 수 있다가 해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공통점에. 이유는 상해보험은 외래성을 인정하지만 질병보험은 원인이 신체 내에 내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외래성과 공통점이 맞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생명보험과 재산보험 모든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해당 문제들을 잘 습득하셔서 시험 문제 모두 합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